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이거 학습지 같이 정리할 거고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그 세 장의 학습지 잘 정리하시고 수업에 활용하셔서 학교 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PPT만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좀 있었어요. 필기도 안 되고 간단하게 필기한 게 화면이 그대로 정면으로 녹화되다 보니까 반전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방법이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전달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학습지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1학기인데 2학기 진도를 미리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도를 빼겠습니다. 순물질이라는 거, 순수한 거, 혼합물이라는 거, 순수한 것들끼리 섞인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큰 단원의 이름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죠. 물질이 가진 성질들 굉장히 많아요.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얼고, 에탄올은 78도 정도에서 끓고요. 영하 100도 정도에서 얼어요. 이런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여기 뭐라고 들어가야 될까? 네, 고유한 성질을요,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고유하다라고 말했어요. 얘만 가지고 있어. 세상에 정확히 100도에서 끓는 애는 물밖에 없어. 정확히 78.3도씨에서 끓는 애는요, 에탄올밖에 없어요. 즉, 오로지 에탄올만 이 온도를 끓는 점으로 가지고 있고, 오로지 물만 이 온도를 끓는 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바로 그 물질의 끓는 점이라는 특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에탄올의 어는 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14도시래요. 물의 어는 점은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0도씨예요. 여러분이 수돗물을 가지고 끓이거나 얼리면 이 0도씨나 100도씨 값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0도에서 어는 건 순수한 물뿐이고요. 마이너스 114도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건 에탄올 뿐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값들 0도, 100도, 78.3도, 영하 114도 이런 값들이요, 다 그 물질만의 무슨 성질? 네,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문제집에는요, 냄새, 색깔, 맛 이런 것도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질의 특성이기는 해요. 문맥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그 짠맛, 단맛 또는 하얀색, 검정색 이런 게 특성이긴 하지만 사실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건 아니잖아요. 설탕도 흰색이고요, 소금도 흰색이에요. 설탕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단맛을 내기도 해요. 이렇게 고유하지 않아서 나는 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의 특성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애매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해 보시고, 자, 어떤 것들을 주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끓는 점, 계속 제가 물에 끓는 점과 그리고 물에 어는 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시다시피 어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거 사실 다음 단원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어는 점은요, 결국 고체가 액체로 녹는 그 온도와도 같은 온도라서요,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라고 표현해 놓으시면 되고, 밀도라는 거는요, 똑같은 부피를 측정했을 때 얼마나 무겁냐, 누가 더 무겁냐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합니다. 개념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 밀도도 우리 세 번째 물질의 특성 할 때 배우겠지만 대표적인 물질의 특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배우는 게
바로 용해도예요. 자, 얼마나 용질을 많이 녹일 수 있냐, 얼마만큼 녹일 수 있냐를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용해도라고 하고, 이것도 각각의 A, B, C, D 물질이 다 달라. 다 값이 달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이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쓰면서 수업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것도 좋고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집중하고 목소리에 집중만 해주면 사실 나랑 같이 이렇게 쓰면서 필기도 하면서 수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잠깐 화면이 끊겼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그러면 얘들아, 질량이나 부피, 길이, 넓이, 온도, 뭐 킬로그램, 뭐 밀리리터, 미터 제곱, 뭐 도시, 이런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를 대표하는 이러한 성질들은 물질의 특성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지. 자, 물 1kg은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에요. 왜냐면 에탄올도 1kg을 내가 덜어서 측정하면 되니까, 뭐 금 리본 1cm가 그 금의 특성이다. 특성은 아니죠. 내가 그만큼 잘랐을 뿐이지. 나는 은 리본도 똑같이 1cm짜리를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이나 무게나 넓이나 또는 온도, 이런 것들은 어떤 물질이든지 그 뭐 실험자가, 조작자가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 자, 이 물질은요, 물질마다 그 물질의 특성이 다르대요. 어떤 물질은? 네, 순물질이요. 한 가지의 성질만 나타내잖아. 물, 순물질이지. 순수한 에탄올, 순물질이지. 순수한 질소, 순물질이죠. 이렇게 한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은요, 각각과 그 A, B, C, D가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 다르다고 표현한 문장이고요. 자, 순물질이 섞이면 뭐가 된다고 했어? 글씨 잘 보입니까? 네, 혼합물이 된다고 했어요. 자, 혼합물이 돼버리면 A와 B가 섞였어. 또는 소금과 물이 섞였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에서 물이 이렇게 100도에서 일정하게 끓었는데, 소금물은요,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같이 봤을 거예요. 기억하나요? 자, 이렇게 혼합물이 됐더니 그 물질의 특성이 달라져 버렸죠. 100도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끓었고요. 얼 때는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었어요. 그 그래프 두 가지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겁니다.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어떤 A 물질을 끓였더니 78.3도에서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끓기 시작해서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어. 그러면 그 A 물질은 에탄올이구나. 어떤 물질을요, 녹는 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 어떤 물질을 녹였더니 B, 이 물질이 마이너스 39도씨에서 녹았대요. 자,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202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제가 갖고 와서, 자, 여기 그림 보시면 그 물질의 녹는 점들이거든요. 아직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녹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39도씨에서 녹는 게 누구야? 바로 수온이죠. 이렇게 그 온도를 측정해서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뭐야? 네,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마지막 긴 괄호에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죠. 네, 물질을 끓였어. 근데 그 끓는 구간이 일정해. 이렇게 수평하게 나왔어. 그럼 이건 순물질이고 그게 계속 증가해. 그럼 혼합물인 거야. 어는 점도요. 얼렸더니 일정한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어. 어는 동안 계속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그러면 순물질인 거고 계속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 혼합물인 거죠. 혼합물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순물질은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일정합니다. 네. 사고력 키우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자, 두 가지 액체가 있어. A, B. 자, 얘가 에탄올인지 뭐 물인지 소금물인지 몰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적어보자 그랬으니까 말로 할게요. 가열시키거나 또는 얼리거나 끓여보거나 녹여보거나 뭐 두 가지 중에서 그 그래프를 보고 그 변하는 양상을 보고 온도가 일정하면 순물질이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혼합물의 성질을 활용한 예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99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눈이 내린 길에 염화칼슘을 뿌린 후 순수한 물보다 뭐가 낮아진대요? 네, 어는 온도가 낮아진대요. 어는 점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도로가 어는 것을 막아주고요. 이거 혼합물이죠. 자, 납이랑 주석을 섞어서 만든 바로 땜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납보다 뭐가 낮아져? 네, 녹는 점이 낮아져요. 더 쉽게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로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자, 퓨즈도 역시 납에 주석을 섞은 거. 자, 센 전류가 흘렀을 때 쉽게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쉽게 녹아서. 자, 이렇게 혼합물이 어는 점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어는 점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녹는 점도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그냥 참고로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쉽게 설명할 거예요. 단순하게. 자, 왜 끓는 점이 높아지냐면 자, 이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 물이 끓는다는 건 얘네들이 기체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확대 좀 할게요. 자, 그렇다는 건 이 외부에서 물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 압력을 이기고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물 아닌 다른 알맹이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위에만 우선 그릴게. 밑에도 좀 그리고. 자, 용질. 액체가 아닌 녹아있는 또는 액체더라도 다른 좀 더 이 물을 눌러주는 이 압력에 더해주는 어떤 것들이 표면에 존재한다면요. 이 물이 얘를 이기고 달아나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대기압을 이기고 달아나야 돼. 근데 그때 필요한 열이 100도시래. 근데 뭔가가 더 이 표면을 누르게 되면 대기압이 쉽게 말해서 압력이 더 세지는 거기 때문에요. 물이 달아나기 위해서 100도보다 더 많은 큰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아진다라는 얘기고요. 어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추상적이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물질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액체들이 서서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언다라고 표현해. 근데 여기에 이걸로 하자. 색깔. 다른 용질들이 들어와 있어. 또 다른 물질들. 얘가요, 이 물질이 여기 와서 달라붙는데 일정해지는 거를 방해하게 돼요. 방해. 그래서 어는 점이 더 낮아지는 원리예요. 자, 요거는 사실 더 높은 교육 과정이고 설명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왜 끓는 점이 높아져요, 어는 점이 낮아져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혼합물이 되면 어는 점은 낮아지고 끓는 점은 높아진다. 이 그래프들 교과서 198 여기 있다. 이 그래프들 교과서 198쪽에 있는 그래프 2개 기억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쭉 프린트 정리했고요. 네. 질문은 만나서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막 말로 했던 수업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됐나요? 아니면 2번 들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 특징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자, 이런 애들은 바로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제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어디까지가 녹음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빠이.